반갑습니다. 오늘은 금융의 미래,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, 이 두 가지 정말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시티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, 또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AI 쪽에서는 이제 외부 데이터 없이 스스로 배우거나 특정 칩에 딱 맞게 최적화되는 그런 모델들 소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. 이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현실 경제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, 또 AI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의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고요. AI 분야에서는 그 스스로 배우는 능력 그리고 하드웨어랑 시너지를 내는 부분 이런 최신 흐름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티은행 보고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게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최대 5천조 원. 와, 5천조.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암호화폐 투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. 그쵸? 왜 이렇게까지 크게 보는 걸까요? 네, 맞아요. 현재도 한 2,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달러랑 연동된 테더, USDT 같은 것들이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죠. 근데 이런 성장의 진짜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느리고 특히 해외로 돈 보낼 때 수수료 비싸고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거래소 코인을 넘어서 이제 결제나 송금 같은 실제 우리 경제에 어떤 금융 인프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. 금융 인프라로요? 확실히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명동에서 리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선불 카드로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에서 1초 만에 결제한다니 신기하네요. 그 은행 없이 그냥 USDT 같은 거 충전해서 바로 쓴다는 거잖아요. 그 편리함이 진짜 크겠어요. 네, 그렇죠. 그게 핵심이죠. 실제로 파이어블록스 데이터를 봐도요. 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거래 건수 비중이 16%인데 고객 수 비중은 11%거든요.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한다는 뜻이고 분기마다 거래량이 30%씩 늘고 있어요. 어마어마하죠? 단순히 결제 용도로만 3개월 동안 8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11조 원 넘게 쓰였다는 건데요. 이건 진짜 뭐랄까?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. 와, 11조 원이요. 그 정도면 진짜 전통 금융 강자들,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네요. 이 회사들은 그럼 이 새로운 판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나요? 그냥 기존 시스템에 살짝 숟가락만 얹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 궁금한데요. 굉장히 적극적입니다. 그냥 숟가락 정도가 아니고요. 두 회사 다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, 특히 USDC 같은 걸 쓸 수 있는 카드 서비스를 막 늘리고 있고요. 둘째는 정산 과정을 이걸로 효율화하는 거예요. 실제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USDC 쓰니까 정산 시간이 8일에서 4일로 줄고 외환 수수료도 0.2%포인트에서 0.3%포인트 정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시간도 줄고 수수료도 아끼고. 네. 셋째는 비자 다이렉트나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레덴셜 같은 서비스로 개인 간 국제 송금을 더 싸고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은행 같은 기관들이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, 비자의 V탭 이런 거요.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 수수료 장사를 넘어서 이 웹3 금융 인프라 자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. 단순히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그 뒷단의 인프라까지 다 보고 있군요. 맞습니다. 물론 아직은 대부분 가맹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로 받아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 그냥 결제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. 물론 이제 각국 정부 규제나 또 CBDC,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게 좀 변수가 되겠죠. 그렇군요. 이 금융 쪽 인프라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AI 쪽에서도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외부 데이터 없이 AI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걸 또 푼다는 앱솔루트 제로, AGI 모델,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. 어떻게 가능한 거죠? 네, 그게 핵심인데요. AI가 코드 실행기라는 걸 써서 자기가 낸 문제의 답이 맞나 틀리나 이걸 스스로 확인해요. 그리고 맞으면 보상을 받고요. 전문 용어로는 검증 가능한 보상 기반 강화 학습, RLVR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 AI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. 선생님 없이요. 덕분에 이제 엄청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꼭 없어도 AI 스스로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.
실제로 이렇게 훈련시킨 AZ월 코더 7B라는 모델이 기존 최고 성능 모델들보다 더 잘하더라는 결과도 나왔고요. 아, 데이터 없이 스스로 똑똑해진다니? 그럼 화웨이 모델은 좀 다른 방향인가요? 판구 울트라 모이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어센드 칩에 딱 맞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. 이게 약간 애플이 자체 칩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비슷한 전략이죠. 이 모델은 전문가 혼합, MOE라는 방식을 쓰는데 여러 개의 좀 작은 전문가 AI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나눠 맡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AI 모델 구조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자기들 하드웨어, 그러니까 어센드 칩 수천 개 위에서 가장 잘 돌아가도록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를 했다는 점입니다.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개발해서 성능을 끝까지 뽑아내는 거죠. 아, 칩이랑 모델을 한 세트로. 그렇죠. 그 결과 특정 작업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요. 이게 딱 엔비디아가 자기들 GPU랑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AI 생태계를 장악한 거랑 아주 유사한 그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야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 암호화폐가 아니라 진짜 우리 경제의 어떤 결제, 금융 인프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AI는 또 외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랑 거의 한 몸처럼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군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효율적이고 또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디지털 화폐, 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점점 더 강력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배우는 AI, 이 둘이 만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그 토큰화 플랫폼 위에서 AI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복잡한 금융계약 같은 걸 자동으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각자 미래를 그려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